네,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2박 3일 대구 일정인데 오늘 드디어 정점을 찍는 서문시장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그니처 누구에게나 가면 시그니처가 됐죠. 칼국수 먹는 사진도 이제 올라왔는데 인파가 꽤 많다는 것 같습니다. 사진 봐도 분위기가 꽤 그런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사람이 많이 온 거는 맞아요. 네. 제가 이게 유튜브 중계 쭉 봤는데 네. 근데 두 가지를 저희 지적해야 되는 게 하나는 이걸 대구 민심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국에서 왔다. 전국에서요. 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구에서 전세 버스를 3개 구에서 제가 2대 대지라고 이런 것도 봤거든요. 네. 전국의 엄마 부대, 할매 부대들이 많이 왔어요. 팬덤이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구 민심이 이렇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네. 두 번째는요. 한동훈 반대 집회도 많이 왔어요. 한동훈에게 못 오게 그것도 엄청나게 왔어요. 그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도처 중간에 있잖아요. 네. 그걸 전부 한동훈 지지 집회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많이 온 건 맞아요. 많이 온 건 맞다. 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징계하겠다고 했는데도 네. 동행을 했어요. 박정훈 의원, 박정훈, 우재준, 네. 정성국 의원일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진짜 이분들은 또 약간 의리는 있네. 근데 징계를 당합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봤을 때. 또 징계 당할 거다. 당하죠. 배현진 의원 당한 것처럼. 근데 똑같이 당할 김재원 아니, 최고위원이 그거는 징계 안 한다고 저희 지도부가 답변했는데. 징계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원외 당의 위원장들이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또 윤리위원회는 독립적 기구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근데 얘기할 징계는 안 할 겁니다. 징계 안 합니까? 예, 그거는 그냥 일부 개인 의견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아무도 안 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친한계라고 4명은 확실히 친한계 같아요. 네. 4명의 의원은 참석을 해서 동행을 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패널이신 김종혁 최고위원도 영상에 좀 잡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원외라서. 그분은 원회니까요. 네. 배종찬 소장님, 확실히 좀 이 뜨거워 보이는 게 서정 변호사님 얘기처럼 전국 각지도 있겠지만 보수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어떤 반사 작용도 좀 있지 않을까요? 왜 칼국수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YS가 가장 좋아하는 게 칼국수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보수 또는 대구의 민심이 참 답답할 겁니다. 오죽하면 이게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누가 서문시장에 왔을 때 사람이 더 운집하느냐, 반응이 어떠냐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경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가는 원내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징계가 가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게 갈등이 또 폭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그런 장소가 아니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보수 정치인들이 대선에 출마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이 서문시장에 가서 기운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른바 당내 보수 간 경쟁의 어떤 집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의 지지율도 이걸 보면서 무당층이 한국갤럽에서 36%나 대구 경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참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어부지리는 정청래 대표가 내려가서 행정통합은 우리가 좀 주도를 할게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서문시장은 예전에는 그렇게 정치적 의미는 없는 공간인데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때부터 그랬나요? 원래 서문시장이 이제 전국 3대 시장이긴 그렇죠. 해요. 그건 맞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네. 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줄 때는 사실 네. 거기 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보수의 텃밭. 근데 저도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서문시장이 또 크긴 큰데 그렇죠. 예. 찍기 나름이거든요. 네. 공간 따기로 잘 찍어놓으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글쎄요, 예를 들어서 동성로나 네. 대구의 동대구역 예. 거기가 크려면 더 훨씬 크지요. 그렇죠. 예. 서문시장 자체는 공간이 흡수하기 때문에 네. 많이 모였다 해가지고 이게 많이 모인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보수 네, 텃밭.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요거까지만 얘기해 보죠. 오늘 경찰에서 검경 합수본인가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연히 야당 탄압이자 독재라고 반발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합수 본부장이 아마 김태훈 검사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민주당 정가해가지고 구속까지 됐던 운동권이에요. 네. 제하고 그게 오랜 친구 동기입니다. 그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인가? 예. 뭐 했죠. 네.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게 그 옛날에 중앙지검에 4차장 할 때 대장동 수사를 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때 한직을 돌다가 이번에 남부지검장 대전고검장 이래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색이 강한 검사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통일교 수사해라고 했더니 네. 제대로 이게 전재수나 통일교에 대해서는 수사를 뭐 임종성 의원 정도게 수사하는 둥 마는 둥 이거고요. 네. 지금 오히려 신천지 가지고 이게 국민힘 당사를 압류한다. 압수한다. 이건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얼마 전에 그 특검에서도 네. 민중기 또 이게 그때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막 몇 번 시도하고 그때 당원 명부 관리하는 업체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야당에 대해서 막 가혹하게 수사하는 게 공정하냐 이렇게 보고 즉각 합수본을 해체하고 우리 특검으로 통일교부터 이게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사실은 신천지 통일교 그 합수본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죠. 특검이 뭐 없으니까. 일단은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압수수색이 늦었죠. 하려면 벌써 했었어야 돼요.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긴급하게 신속하게 좀 모르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신천지든 통일교든 뭐 밝혀내는 과정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적인 얘기니까 뭐 배종찬 선생님한테 다른 질문 드릴게요.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민주당 공관위에서 1차로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예상된 픽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죠. 네. 상황 고려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는 이제 하나가 이제 경쟁자 구도가 만들어졌다면 경선으로 가는 수순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광재 전 지사가 전 의원이 이제 접는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 붙어서 이른바 대통령의 이 사람이잖아요. 요즘 뭐 왕가 사는 남자가 유행이니까. 네. 그런 또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맞붙겠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강원도가 그렇게 민주당으로서는 비옥한 정치 기반이 아니에요. 그쵸. 척박합니다. 대선 때도 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김진태 지사와 맞붙어서 일정한 성과를 내려면 빨리 좀 돌입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정치 성향을 드러내거나 또는 선거운동을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좀 시간적으로 충분히 가져서 오히려 더 이제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좀 배려한 차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작은 이제 이 꼬투리를 하나 좀 대비를 한다면 네. 최근에 이제 정청래 두 가지 사안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빨리 지금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결정한 점, 네. 또 송영길 전 대표를 복당시킨 점은 네. 뭔가 대통령과 갈등하는 지점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는 고려가 된 부분도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빨리 후보로 결정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큰 것 같아요. 이광재 전 지사가 빠지니까 막 큰 결정을 했다고 보고 네. 경선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강원도의 특징이 또 있어요. 지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가 안 넓다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장, 어떤 시골, 도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경선하는 것보다 한 명 정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광재 지사가 계속 도전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라면 우상호 지금 전 수석한테 주는 게 맞고요. 뭐 강원도는 저는 빨리 준비한 만큼 민주당이 조금 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입니다. 뭐 저는 국민의힘도 이게 아마 전략 공천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는 장동희 지도부나 뭐 전부 비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현역들 내려놔라. 아이 다 내려놔라가 아니죠. 네. 다 내려놔라는 게 아니고 뭐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이게 몇몇을 타겟으로 한 거죠. 그런 거군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런 이게 비판도 없고 문제도 없는 김진태 지사를 왜 이게 공천 안 줍니까? 저는 뭐 무난히 공천 될 거로 보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광재 지사보다요. 네. 우상호가 경제에 약합니다. 뭐 여론조사 언급 안 하더라도 네. 실제 그 이광재 지사가 오히려 옛날 지사도 했고 여러모로 보면 이게 그 우상호보다 저는 이광재 지사가 높았다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상호 수석이 오니까
상당히 그 우리한테는 한번 해볼 만하다. 아. 저는 오히려 이게 좋은 승부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참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계신 것 장동혁 같습니다.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진태 지사는 각별할 수 있어요. 장동혁입니다. 제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단식장에 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김진태 지사입니다. 아. 잊지 않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더 똑같아지시는 거예요? 완전 똑같아져요. 잘하시네. 진짜 AI인 줄 인간인가 AI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AI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386 또 연세대 운동권 출신의 송영길 대표 민주당 복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항 관련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특별히 뭐 양보한다는 얘기도 없고 송영길 대표도 뭐 당에 따른다라는 네. 얘기인데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페널티 20%를 뺐어요. 아 그래요? 원래 탈당했다가 복당하면 페널티 20% 먹습니다. 네. 근데 막 탈당 상황이 좀 여러모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받는데 탈당하고 그렇죠. 예.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뺐고요. 결국은 금이환영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왔다고. 백이환영? 하여튼 돌아왔어요. 정상적으로 아예 아무런 그거 하자 없이 돌아왔다고 보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개항이냐 아니면 또 연수가 이제 박찬대 의원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결심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뭐 본인은 당에 일임했다고 하지만 네. 당에서 함부로 너무 경선시키면 당연히 송영길이 유리하죠. 김남준 비서관에 비해서는. 그래서 송영길 뭐 전 대표가 나는 뭐 연수 쪽도 괜찮다 이러면 그런 교통정리도 가능한 상황이고 네. 일단은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다 판단함에 따라서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박지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지금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경기가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0%예요. 이 이야기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다른 위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페널티를 안 매겼잖아요. 이 이야기는 정청래 대표가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인천 개항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경선되면은 송영길 전 대표를 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게다가 이제 지금 전반적인 인천의 여론이 민주당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나올 때 그 자리를 이 김남준을 보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8월 전당대회예요. 지금 사실상 20%의 페널티를 삭제했다. 인천 개항으로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교통정리를 한 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느 한쪽으로 못 갈 거예요. 친청이냐 친명이냐에서 전당대회 때 중립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친명도 아니고 친청도 아니고 나는 그렇죠. 송이다. 내가 정청- 나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나가기 그러니까 쉽지 이제 않다. 정청래 대표는 그것만 끌어내더라도 큰 이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이번에 페널티 20%를 제외해주고 선물을 주면서 그렇죠. 이 선물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저도 이게 이거 아마 송영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가 네. 그게 5선 동안 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잠깐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김남준이 뭐가 이게 그 교회 예배 한번 드린 게 다인데 저는 아마 경선하면 게임이 안 될 거고요. 페널티 주도 이게 이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쪽은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 김남준은 연수보다 네. 연수는 이게 또 박남춘 시장인가 그분이 나를 밟고 가라. 경선하자 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게 또 거기는 인천에서는 조금 이게 보수가 상대적으로 센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 오히려 그 양문석 지역구 안산. 그건 이게 원래 김남구하고 좀 연결되거든요. 네. 김남구를 예를 들어 뭐 안산 시장을 돌리고 그러면 이게 양문석 지역구는 없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보내면 오히려 그건 더 좋죠. 텃밭으로 인천 연수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김남준도 공천을 줄 거예요. 다만 이게 인천을 아니더라도 저는 하나 더 지역구가 더 있다. 그 옆에 안산에 양문석 아마 이게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걸로 봐요. 그거는 꽤 빨리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633 원칙에 따르면 좀 늦어지는. 그러니까 4월 느낌이네요. 30일까지 네. 만약 판결 확정되면 보궐선거 지역구가 생깁니다. 그렇죠. 시간이 아직 많죠. 2달 이상 2달 남아 있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결정 날 가능성이 판결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들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무조건
4월 말 이후에 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뭐 끌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없죠. 보이며 네. 그게 뭐 전업 합의체에 간다든지 네, 그럴 건 쟁점이 아니죠. 있다든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여기서 뭐 특별히 더 그 소나무당이 어쨌든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한 건데 탈당 과정은 부득이하거나 당을 위한 거지만 당이랑 경쟁을 했는데 페널티를 안 주는 게 말이 그게 페널티 요소가 되는 거죠. 사실. 원래는 되는 건데 네, 원래는 근데 그럴 때 페널티 특혜를 주는 거다. 거다. 근데 제대로 선물을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 대표인 제가 음. 당에 직접 요청하는 형식으로 처리해서 경선 불이익 조치를 건절하게 됐다. 그럼 이 메시지는 뭐냐면 근절은 또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신호를 보낸 거예요. 당신도 당에 들어오면 8월 전당대회 때 나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돼. 그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정청래 대표는 연임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고 그럼요. 해석하시는 거군요.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이제 각자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여야 간 쟁점 얘기가 지금 붙어 있는 게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가 있고 이른바 법원개혁 3법이 진행 중입니다. 법외국제는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제 재판소원법이랑 대법관 증언법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박영채 처장이 보직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사퇴긴 한데 대법관직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저기 속보로 봤을 때는 네, 대법관직을 내려놓고 그게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그렇죠. 아, 좋게 봤. 충격이었다. 진짜 충격적으로 네. 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법원 행정처장직만 사퇴를 한 거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국회 가서 약간 그 답변하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나머지 대법관들은 그거 안 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조금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야 사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야 된다 이러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근데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있어요. 거거든요. 네. 뭐 탄핵을 해가지고 관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관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안 발의하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 민주당에서 특히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에서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늦은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꽤 많습니다. 네. 뭐 그 내용은 지난번에 네.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네. 졸속 사건 처리 관련된 부분인데 네. 아마도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탄핵 인용이 안 되더라도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하는 거는 그렇죠. 민주당이 좀 많이 했죠. 사실 뭐 민주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 이제 두세 건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없었죠. 거의 없었죠. 사실은 김지호 아니 누구죠? 저기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건은 안 됐었고 네. 예, 이제 윤석열 그리고 조지호 두 사람 총장이었나? 됐는데 네. 글쎄 뭐 되고 안 되고보다는 아마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지 있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지지율에 취해 가지고요. 네. 너무 이게 그 교만하게 오만방자하게 지금 사법 파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하다. 아니 지지율이 지금 높다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사법 파괴하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또 심판합니다. 민심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네. 지금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사이 곽상은 네. 이분이 법외국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 판검사가 법을 왜곡했다고 판단해서 고소하면 그 누가 수사합니까? 경찰이 하는 거예요. 네. 경찰이 검사 수사하고 판사 불러서 판사 수사하고 헌재 재판관도 하더만 헌재 재판관 불러서 조사하고 우리나라 이게 완전히 경찰 공안 통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곽상은 의원이 혼자 반대표 던졌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그 경찰은 어떻게 보면 이게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모로. 네. 그런데 이렇게 판검사 뭐 헌재 재판까지 다 수사하고 하면 네. 우리나라 사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다.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뭐 짧게만 이제 이 두 분 말씀에 첨언을 하면 뭐 재판소원 그다음에 법외국제 대법관 정은 필요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네. 온당한 이유도인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온당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당장 이제 워낙 이 지지율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민심은 누적되는 것이거든요. 그 조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한국갤럽에서도
이렇게나 높지만 이 긍정평가 이후에 소통은 8%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이유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게 나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거나 또는 좀 임기 중반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부담이 되는데 사법부도 그렇고 사법부 성역 아닙니다. 또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네. 조금 완급 조절, 수기 과정, 공감대 형성 이게 6개월 뒤에 또는 조금 더 미루어서 뭐 8개월 1년 내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 세 분이 다 법조인이고 김준호 앵커도 법조인이지만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관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검토는 많았어요. 저는 법률적인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갤럽 조사에서 긍정에서 검찰 개혁이나 법원 개혁의 이유는 거의 안 나오고 안 앞에 나와요. 예. 부정 평가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은 대통령이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올리고 이쪽 당에서는 사법 문제로 자꾸 끌어내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거는 어차피 좀 역할 분담이다. 직분들을 나눠서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같은 거를 네. 입법부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주식을. 네. 당연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저는 거고. 이제 본인들도 다주택을 좀 매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딱 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은 입 밖에 내지 않거든요. 뭐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얘기가 거의 안 하잖아요. 네. 뭐 기자회견 할 때 잠깐씩 언급될 수 있는 뭐 질문 왔으니까 언급은 하더라도 그런 거는 당이 이것을 좀 책임지고 끌어가라. 서로 역할 분담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군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희 경쟁 프로가 오늘 되는데 오늘 네. 세기의 매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왜 하죠? 밖에서 하라고 해서 아니 우리 청취를 떨어뜨리게.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환기 씨의 부정선거 토론. 이걸 해가지고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토론을 해가지고 사별점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저 손해 아닌가요? 근데 전환기 씨는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뭐? 지금 감옥 죄송합니다. 경찰서 죄송해요. 아까 나왔어요. 네, 경찰서 다녀오신다고 하는 거. 네. 경찰서에 네. 가가지고요. 네. 2시간 만에 조사하고 네. 이미 나와가지고 4시에 네. 지금 하고 아마 전환길 팀입니다. 네. 1대 5고요. 이용돈 PD랑 뭐 등등. 예, 옵니까? 네. 지금 아니고? 오죠.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아마 이게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 방송용으로 약간 부석질할지 몰라도 쪽팔릴 겁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이게 망신만 하고 끝날 것 같아. 왜? 그 전환길이 이럴 게 없어요. 어차피 부정선거 뭐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잖아요. 근데 이 논쟁을 하다 보면 뭐 저는 이준석이 얻을 게 더 뭐 있겠어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준석 아마 이게 100회 뭐 자기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고요. 짧게. 저는 좀 짧게 전해서 네.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 안 나옵니다. 서정욱 톤인데 이게 네. 아니 답이 나올까요? 근데 이제 끝장 토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보수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고 네.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충분하게 설득을 해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전환길 씨나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에게 또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